이혼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전처는 이제 막 심리적 지뢰밭으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지뢰밭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세뇌해왔죠. 제가 말하려는 건 그녀가 갑자기 자신이 잃은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거라는 식의 권선징악 판타지가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확신을 환상과 맞바꾼 사람이 그 환상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그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수많은 남자가 텅 빈 아파트에 앉아 전처의 인스타그램을 넘겨보며 새로운 시작이나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식의 글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그녀가 밖에서 승승장구하는 동안 자신은 침몰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고문하죠. 하지만 필터 처리된 사진과 영감을 주는 문구 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조만간 너무나 가혹한 현실과 충돌하게 될 것이고 그녀의 뇌는 인지 부조화를 견뎌내기 위해 말 그대로 스스로를 재배선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 생활을 떠날 때, 특히 수년간 지속된 결혼을 끝낼 때 그녀는 단순히 당신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존재조차 깨닫지 못했던 거대한 심리적 생태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함께한 시간 동안 당신은 그녀의 모든 기준점이었습니다. 모든 결정, 모든 감정, 미래를 위한 모든 계획에는 항상 당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친구들에게 당신 험담을 할 때조차도 당신은 여전히 그녀의 심리적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중력도 없는 우주 공간에 떠 있으면서 무중력 상태가 곧 자유라고 스스로를 속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나 예측 가능해서 거의 수학 공식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과의 밀월 기간입니다. 이 시기는 2주에서 3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도취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자신이 얼마나 용감하고 강하며 독립적인지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집을 새로 꾸미고 말로만 하던 요가 수업에 등록하고 바깥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려 데이팅 앱을 내려받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마약 같은 인정을 퍼붓습니다. 너 정말 멋져 보여. 얼굴에서 빛이 나. 넌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그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정말이지 맹목적으로 믿어버리죠. 이 단계에서 그녀는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평범함에서 탈출한 여주인공이 되어 모퉁이만 돌면 끝없는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매칭과 메시지로 끊임없이 울려댑니다. 남자들은 그녀가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녀가 양을 질로, 단순한 관심을 진심 어린 의도로, 그리고 새로움을 가치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두 번째 단계가 옵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바로 각성 단계인데 사실 슬로 모션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에 더 가깝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혼 후 첫 번째 진짜 데이트를 나갑니다. 상대 남자는 겉보기에 완벽합니다. 잘생겼고 성공했으며 말도 번지르르하게 잘하죠. 저녁을 먹고 술도 한잔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밤이 끝날 무렵 그 남자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때 그녀는 얼음물 한 양동이를 뒤집어 쓴 것 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남자는 사실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요. 정말로요. 그는 그녀가 천둥 번개를 무서워한다는 것도, 문이 3번 잠겼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는 것도 모릅니다. 강아지가 나오는 광고를 보며 운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즐거운 금요일 밤을 보내기 위한 상대일 뿐입니다. 그때 그녀의 서사에 첫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밀어붙입니다.
지금 의구심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심리적으로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집착합니다. 더 많은 데이트, 더 많은 앱, 친구들과의 더 많은 밤, 외출. 하지만 이제 무언가 다릅니다. 관심이 예전만큼 짜릿하지 않습니다. 칭찬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녀는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들이 전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웨이터를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빨리 진도를 나가려 하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그들을 당신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는 여전히 당신이 문제였다는 이야기를 고수합니다. 하지만 무의식 속에서 뇌는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바로 패턴을 맞추는 것이죠. 매력적으로 보이던 그 남자는 끊임없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진 남자는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재미있고 즉흥적인 남자는 사실 무책임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비교가 거듭될수록 당신은 과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은 이미 검증된 사람이었고 안전했으며 집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 번째 단계인 공황 상태가 시작됩니다.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차에 일어납니다. 새로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데이트 무용담을 듣는데 지쳤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아이들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아이들은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찾느라 너무 바빠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척 연기하는 것에 지쳐버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연기일 뿐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행복한 게시물 하나하나가 엄청난 노력을 요구합니다. 대중 앞에서 짓는 미소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배역을 맡았는지 잊어버린 여배우가 된 기분입니다. 이 공황 상태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여자들은 인정을 받기 위해 거의 광적으로 데이트와 활동에 집착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며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뭐든 하려 하죠. 반면에 어떤 여자들은 주말 내내 침대에 누워 옛날 사진을 넘겨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찾아내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거를 재구성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끔찍했던 결혼 생활이 어쩌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꼴도 보기 싫었던 당신에 대해서도 자신이 너무 가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했던 미래에 대해서도 계산착오였을지 모른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아주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아 전체를 파괴하는 일이니까요. 그녀는 떠날 용기가 있는 여자라는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수개월, 어쩌면 수년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모든 사회적 관계는 이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녀는 아주 흥미로운 일을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당신이 변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성장했을지도 모른다. 만약 지금 상황이 다르다면 다시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도 재결합이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그녀가 헤쳐나가고 있는 데이팅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현실은 정말 잔인합니다. 이혼한 여자, 특히 아이가 있는 여자가 마주하는 데이팅 풀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은 몇 가지 뻔한 부류로 나뉩니다. 그녀를 공략하기 쉬운 타깃, 즉 애정 결핍이 있고 갈구하는 상태로 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유부남이면서 몇 번의 데이트가 지날 때까지 아내의 존재를 교묘하게 숨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혼자인지 그 이유를 곧 알게 될 성격 결함이 있는 만년 솔로들도 있죠. 물론 정말 괜찮은 남자들도 있겠지만 그들은 이미 짝이 있거나 선택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혼의 짐이나 아이가 없는 여자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녀는 공포스러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졌다고 믿었던 시장 가치는 환상이었습니다. 데이팅 앱의 수많은 매칭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 남자들은 모든 여자에게 매칭을 보냅니다. 예쁘다는 칭찬은 수십 명의 여자에게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입니다. 그녀가 느꼈던 설렘은 그저 잠자리를 하려는 누구에게나 쏟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이혼 후 데이팅 시장의 가혹한 경제 논리는 프로권투 선수처럼 그녀를 강타합니다. 그녀는 특별하지도 유일하지도 않습니다. 수천 명의 프로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대가입니다. 보통 1년 정도 되었을 때 나타나지만 고집이 세거나 자기 기만에 능한 여자들은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대가의 시간은 심리적 방어 기제가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지어낼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뼈를 깎는 듯합니다. 단순히 곁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종류의 외로움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를 위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폭파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실존적인 외로움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아파트에 앉아 실망스러운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왔거나 아이들이 당신 집에 가 있는 주말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규모,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 결함은 있지만 진짜였던 관계를 완벽하지만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과 맞바꿨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깨달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어떤 여자들은 말 그대로 정신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뇌가 생존을 위해 감정센터를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이때부터 늦은 밤 문자가 시작됩니다. 당신도 알 겁니다. 보통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오는 문자들 말이죠. 시작은 일상적입니다. 잘 지내? 아니면 갑자기 예전에 우리 같이 갔던 곳이 생각나서 보냈어. 같은 시기죠. 하지만 그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나 지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유일한 구명조끼는 당신뿐이야. 때로는 수년 전의 일로 당신을 비난하는 화가 섞인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후회하는 것보다 화를 내는 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여전히 연결고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슬픈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자의 의미는 같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였지만 사실은 인조잔디였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녀의 뇌에서는 인지 부조화가 신경 경로를 실제로 바꿀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그녀의 뇌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진실을 화해시켜야 합니다. 나는 떠나기로 한 옳은 결정을 내렸다와 나는 지금 비참하고 모든 것이 예전보다 나빠졌다는 생각 사이에서 말이죠. 이러한 모순된 믿음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그녀를 탈진하게 만듭니다. 수면, 식욕, 집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여자들은 불안 장애를 겪고 어떤 이들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많은 여자가 감정적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깊이 느낄 수 없게 되는데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은 곧 진실을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밤 증후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한 여자들이 일요일 밤에 가장 최악의 감정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왜일까요? 일요일 밤은 연극이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말은 끝났고 시선을 돌릴 만한 소일거리도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거나 당신 집에 가 있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이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연기해야 하는 또 다른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잠들기 직전에 그 고요한 순간에 진실이 기어들어 옵니다. 그녀는 혼자입니다. 정말로 혼자입니다. 독립적인 것도 자유로운 것도 당당한 것도 아니라 그저 혼자일 뿐입니다. 우주는 이럴 때 참 잔인한 유머 감각을 발휘합니다. 그녀가 후회의 절정에 다다를 무렵 당신은 아마 치유를 시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단계, 즉 충격과 분노와 슬픔을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보통 이혼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우리는 내면화하고 재건합니다. 감정보다는 행동에 집중합니다. 그녀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을 때쯤 당신은 이미 새로운 사람, 더 나은 사람,
결혼과 이혼을 통해 배운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항상 원했던 모습의 남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녀에게 심리적 고문실이 됩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원한다고 말했던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 없이 오히려 그녀를 잃었기 때문에 그 모습에 도달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변화를 촉발했지만 정작 그 혜택은 누릴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그녀를 밤잠 설치게 만드는 특별한 지옥입니다. 그녀의 주변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 전후의 여자들의 우정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치어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녀 주위에 모여들어 너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고 떠나는 것이 용감하고 옳은 일이라는 서사를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역학관계가 바뀝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녀는 이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결혼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존재이자 남편의 관심을 끌 수도 있는 독신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동반 저녁 식사 초대장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단체 대화방은 그녀 없이 흘러갑니다. 새로운 동료가 될 줄 알았던 싱글 친구들은 이제 경쟁자일 뿐입니다. 모두가 한정된 데이팅 시장에서 낚시를 하고 있고 생존 앞에서는 우정도 뒷전이 됩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들처럼 평범한 싱글이 아닙니다. 과거와 짐, 그리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카테고리에 속해 있고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 확장될 줄 알았던 그녀의 사회적 세계는 오히려 수축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예전보다 줄어듭니다. 외로움은 가중됩니다. 자신이 믿었던 지원 시스템은 조건부였고 날씨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공포스러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비상 연락망이었으며 당연한 동반자였고 안전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환상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심리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 특히 긴 시간을 함께한 여자는 종종 환상 관계 증후군을 겪습니다. 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사람이 여전히 감각을 느끼는 것처럼 이혼한 여자도 환상 관계를 느낍니다. 무슨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 말해주려고 고개를 돌리다 당신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당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립니다. 잠에서 깨어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당신이 떠났다는 사실을 잊었다가 다시 그 상실감을 고통스럽게 마주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사랑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신경학적인 현상입니다. 그녀의 뇌는 당신의 존재를 중심으로 수년간 배선되어 왔습니다. 그 신경 경로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는 그녀에게 그녀가 무엇을 잃었는지 상기시키기 위해 공모하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서 당신들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빨래 더미에서 당신의 낡은 티셔츠를 발견합니다. 아이들이 당신과 똑같은 말투로 무언가를 말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식당에 갔다가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녀가 도망치려 애쓰는 현실로 그녀를 끌어내리는 심리적 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찾는 수학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만약 그녀가 35살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아이까지 있다면, 싱글이고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 탄력 있고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며 다른 남자의 가족까지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질 좋은 남자를 만날 통계적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여기에 그녀의 높은 기준까지 더해지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차라리 더 현실적인 투자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타인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방어 기제를 만듭니다. 스스로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위안하며 기준을 낮춥니다. 전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대우를 받으면서
쿨하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포장합니다. 무례함을 견디면서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이러한 타협 하나하나가 그녀의 자존감을 깎아먹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대안은 심리적 혹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개조 단계에 진입합니다. 갑자기 자기 개발에 집착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건강한 방식이 아니라 절박한 방식입니다. 새로운 머리 스타일, 새로운 몸매, 새로운 스타일, 심지어 새로운 성격까지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려 애씁니다. 이 새로운 현실에서 더 성공할 수 있을 만한 누군가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타이타닉호에서 갑판 의자를 다시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외모나 행동이 아닙니다. 그녀가 가진 것과 가질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경우는 리바운드 관계에 빨리 빠져들어 그것을 진지한 관계로 강요하는 여자들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누구라도 만나면 즉시 당신과 가졌던 관계를 재현하려 합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빨리 소개하고 신뢰가 쌓이기도 전에 헌신을 강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문제가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낫다고 느끼기 때문에 위험 신호들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항상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녀는 전보다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은 모든 곳에 출몰하는 유령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인정하든 안 하든 당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남자가 당신과 비교됩니다. 이혼할 당시의 당신이 아니라 그녀의 후회가 만들어낸 이상화된 버전의 당신과 비교됩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당신은 현실의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후에 완벽하게 다듬어 놓은 그 유령과는 누구도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어둡습니다. 2년 정도가 되면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결합을 시도하든가 아니면 거짓을 고수하며 자신의 성격 전체를 그 거짓에 맞춰 재편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게 더 쉬우니까요. 그들은 독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해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몰두합니다. 다른 불행한 아내들에게 떠나라고 부추기는 여자가 됩니다.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불행은 동료를 원하고 자신의 선택을 확인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정직을 선택한 이들은 다른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렇게 깊게 상처 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까요?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옳다는 확신 위에 세웠는데 어떻게 틀렸음을 인정할까요?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불확실한데 어떻게 용서를 구할까요? 이 심리적 무게는 엄청납니다. 많은 여자가 가장 힘들었던 일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부분이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심리적 붕괴의 층위가 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수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 당신의 정체성은 단순히 당신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관계의 일부로서의 당신입니다. 저녁 메뉴부터 휴가지를 고르는 것까지 모든 결정은 아내라는 렌즈를 통해 필터링 되었습니다. 그녀의 신경 경로는 말 그대로 이 정체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녀가 떠날 때 그녀는 단순히 당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했던 자기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 교과서에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거대한 정체성 위기를 초래합니다. 전에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사소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침대 전체가 비어 있을 때 어느 쪽에서 자야 할지, 타협할 상대가 없을 때 넷플릭스에서 무엇을 볼지, 모든 식당이 혼자 밥 먹는 처지를 상기시킬 때 어디서 먹어야 할지 같은 것들 말이죠. 사소해 보이지만 그녀의 정신에는 수천 번의 칼질과 같습니다. 모든 작은 결정이 공동 조종사 없이 인생을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조종사를 자신이 해고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9개월 차쯤 되면 경제적 현실이라는 또 다른 심리적 망치가 떨어집니다. 이혼은 비쌉니다. 혼자 사는 것도 비쌉니다. 생활을 안락하게 해주던 맞벌이 수입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절반의 자원으로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상징하는 것, 즉, 안전, 안정,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녀는 경제적 파트너십을 경제적 독립과 바꿨습니다. 하지만 자원 없는 독립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화려하게 꾸며진 가난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대비시켜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체적 접촉의 결핍입니다. 섹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 생활 중에 일어나는 수천 번의 작은 접촉들을 말하는 겁니다. 부엌을 지나갈 때 허리에 올리던 손, 이불 속에서 맞닿던 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나누던 자동적인 포옹 같은 것들 말이죠. 접촉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처럼 실제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갑자기 그녀는 의미 있는 인간적 접촉 없이 며칠, 몇 주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몸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고 잠은 오지 않으며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그녀는 피부 갈망 때문에 말 그대로 병들어갑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거부했던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니까요. 데이팅 앱은 특별한 형태의 심리전이 됩니다. 그녀는 프로필 사진 몇 장으로 전락하여 살이 트지도 않았고 감정적 짐도 없으며 학교 스케줄에 맞춰 자야 할 필요도 없는 10살 어린 여자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은 잔인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그녀를 보여줍니다. 매칭과 메시지가 쏟아지며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하지만 앱이 그녀가 까다롭거나 나이가 많거나 복잡하다는 사실을 학습하면서 그녀의 프로필은 깊숙이 묻힙니다. 매칭은 뚝 끊깁니다. 메시지의 질은 낮아집니다. 그녀는 젊음과 가용성만을 중시하는 시장에서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그 둘 다 없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연기 탈진 증후군을 겪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행복을 연기하느라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미소는 반사적일 뿐 감정을 담지 못합니다. 웃음소리는 스스로에게도 공허하게 들립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차 안에서 울면서도 SNS에는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글을 올립니다.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져서 이중생활을 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이중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언더커버 요원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리적 고문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구원 없는 후회, 행동 없는 자각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압니다.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녀는 매일 이 지식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커플을 볼 때마다 상처에 소금이 뿌려지는 기분입니다. 로맨틱 영화는 고통을 더합니다. 기념일이 축하 없이 지나갈 때마다 그것은 그녀의 오판을 기리는 기념비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바로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입니다. SNS 사진일 수도 있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이들이 당신과 당신의 새로운 여자친구와 얼마나 즐거웠는지 이야기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녀 내면의 무언가가 영영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집니다. 당신의 행복은 결혼 생활의 문제가 당신 때문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혼을 바라보는 그녀의 인식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능력이 있고 사랑할 능력이 있으며 다른 여자가 원하는 남자가 될 능력이 있습니다. 즉, 당신은 항상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지 못했거나 혹은 보았지만 더 큰 것을 원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리적 타격입니다. 자신이 나쁜 관계를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쁘게 만든 관계를 떠났다는 깨달음입니다. 이제 그녀는 그 사실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녀가 불가능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그 삶을 당신이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말이죠.
그 사람은 그녀가 감사하지 못했던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많은 여자가 결국 결혼 생활의 문제가 전적으로 당신 때문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녀 자신의 불만족을 관계에 투영한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빠져 있는 것 같은 기분, 삶이 더 자극적이어야 한다는 느낌. 그런 방황은 모두 내면의 문제였고, 당신을 떠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당신을 떠남으로써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이 제공했던 안정과 지지도 없이 그 문제들을 혼자 대면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혼 후 당신의 아내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자신이 요구한 것을 정확히 얻었습니다. 자유, 독립, 그리고 새로 시작할 기회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요구한 것과 진짜 원했던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지만 내면은 죽은 것 같습니다. 짜릿함을 원했지만 혼란을 얻었습니다. 갈망의 대상이 되고 싶었지만 소모품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원했지만 그저 다른 것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항상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것은 그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다른 것이 훨씬 더 나쁩니다. 몇 년 후 이 여자들을 강타하는 궁극적인 심리적 계시는 이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떠난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더 큰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격이 있다는 생각과 실제로 그것을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장은 당신이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은 당신의 기대에 맞춰 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지나가 버린 뒤입니다. 이것이 이혼 후 당신의 아내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진실입니다. 인스타그램 버전도 아니고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도 아니며 심지어 그녀 자신에게 속삭이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함 있는 현실을 완벽한 판타지와 맞바꾸고 그 판타지가 자신이 스스로에게 한 가장 큰 거짓말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일어나는 생생하고 잔인한 심리적 붕괴입니다.